어른으로서 그걸 장려하고 싶지가 전혀 않다는 뜻입니다. 도둑놈 흉보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그것이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해버립니다. 노력 없이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정신 자세예요. 어찌 보면 큰 성장을 더 막아버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노력 없이 얻은 열매는 맛이 나지 않는다. 이것이 좋은 작용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승입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매실밭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심겹게 매실을 키우지 않아도 매실이 주렁주렁 열리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음 해 여름에 매실이 주렁주렁 열렸고, 남자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잘 익은 매실을 딱 한 입 베어 물었죠. 그리고 바로 뱉어버렸습니다. 왜냐면 매실에서 아무 맛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매실들까지 다 따서 하나하나 확인해서 먹어봤는데 모두 다 맛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그래서 신한테 따졌어요. 왜 매실 맛이 이러냐면서. 그때 신이 대답했습니다. 노력 없이 얻은 열매는 맛이 나지 않는다. 가끔 제가 사람들을 볼 때 가장 경계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노력 없이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정신 자세예요. 제가 20대부터 잘 성장하고 크게 뭐 돈도 잘 벌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마음속에 이런 그냥 거저 뭔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다 소멸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도둑놈 흉보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도둑놈 흉보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마음에 있는 한 그것이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해버립니다. 작년에 주식으로 뭐 1,000만 원 넘게 수익을 낸 국민학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BBC 같은 데서도 외국 언론에서도 많은 방송사에 또 많이 나갔다는 그런 학생인데, 이 소년이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심지어 제 채널에서도 출연 의사를 밝혀왔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만약 이 어린 소년이 자신의 힘으로 주식에 그 투자할 종잣돈을 본인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대단함을 제가 인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 듣기로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 어른들한테 받아낸 그 돈, 그 어머니가 뭐 지원한 돈, 그걸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왔다는 거죠. 이것도 어찌 보면 능력이긴 합니다. 하지만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버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주어진 돈으로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는 어른으로서 그걸 장려하고 싶지가 전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남의 귀한 자녀를 흠집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고, 하지만 그 작년과 같은 주식 화랑장 속에서 이 정도는 투자의 천재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을 정말 어린아이가 천재로 포장되어지는 거는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도 이것이 좋은 작용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그 아이한테 야, 정말 너 대단한 사람이다, 뭐 잘했다, 멋있다, 이런 식으로 지켜 세울 텐데 그런 칭찬에 이제 취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은 아이한테 전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보면 큰 성장을 더 막아버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는 우선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더 폭넓게 배우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주식을 한다는 거 그 이전에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제대로 된 관점을 확립하고 사람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더 갖추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신에 대한 지식을 더 온전히 제대로 갖추는 것, 그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정신적인 뒷받침 없이 투자를 했다면 일견으로는 처음에 아주 빠른 성취를 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계속 추후에 이어지는 진정한 계속되는 그런 성취는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주식을 통해서 화랑장에서 쉽게 돈을 버는 것을 이제 맛본 겁니다. 돈을 번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의미이고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제대로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큰 돈을 벌어본 경험을 했던 사람은 그보다 쉽지 않은 길은 길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하고 싶은 길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삶에서 중요한 가치 그리고 의미를 찾아내고 그걸 소중하게 키워내는 것보다 어찌 보면 아주 손쉽고 빠른 지름길을 추구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한 물질적인 성취를 아무리 얻어냈을지라도 결코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물질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어떤 불행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옛날 중국에 조상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아주 어린아이를 신위의 자리에 앉혀놓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그 아이를 신동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만 앉았지 어린애니까 하나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전혀 어린아이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남이 앉혀놓은 높은 자리에서 아무리 절을 받고 귀한 대접을 받더라도 정작 그 아이한테는 실속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시체와 같은 자리라고 해서 이걸 시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높은 관직에 앉는 것을 시위라고 했지만 비단 이런 것이 직위에만 해당하지 않을 겁니다. 재물이 됐던 명예가 됐건 오랜 노고 없이 얻은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오래 지속될 수 없고 무엇보다 그 결실이 알차지 못하기 때문에 달콤한 맛도 없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나 복권으로 당첨된 돈, 투기로 얻어낸 돈 이런 것이 헛되게 사라지고 가치 있게 쓰이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이제 별들이란 별들은 모두 낡은 도르래가 있는 우물로 보일 거야. 별들이 모두 나에게 물을 부어줄 거야. 아저씨는 5억 개의 작은 웃는 방울들을 갖게 될 거고 나는 5억 개의 샘물을 가지게 될 테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로 돌아가도 지구에서 어렵게 우물을 퍼올렸던 기억을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한 별에서 물을 퍼올렸던 기억이 있으니까 밤하늘을 볼 때 더욱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한 거죠. 어린 왕자의 관점에서 보면 갈증을 참으면서 우물을 퍼올린 것이 힘겨운 노동이 아니라 5억 개나 달하는 그 빛나는 샘물을 갖게 되는 아름다운 과정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에 더 멋진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육자지 사실 유튜버는 아니에요. 유튜브에 제 영상들이 하나같이 다 좋은 내용, 진리를 담고 있겠지만 이 진리를 진정으로 교육의 장면에서 눈을 보고 전수하는 것과 그것이 제가 하는 업이지 화면에서는 그게 제가 원하는 만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실강하고 이런 유튜브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제가 진짜 업은 교육하는 거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제 쌤멘탈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래요. 직접 실강에서 참여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더 제대로 된 가치를 느끼시게 될 것이고 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더 큰 행복감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노력을 진정으로 하지 않는데 얻게 되는 그런 결과물들이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경계하시고 그걸 밀어내실 수 있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노력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도 느끼실 거예요.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자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글들을 다 보고 친절하게 답변도 남겨드리겠습니다.